일주일 정도 지났나요? 한 2주 정도 됐네. 2주 정도 지나가서 본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 하셨어요. 예. 근데 아무튼 예. 제가 뭐 교섭단체 지금 깨진 것에 대한 제가 책임이 있고. 본인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? 어쨌든 뭐 지도부 일원으로서 예. 아무튼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. 있고 그리고 이 프로의 어떤 하태하태 유쾌함을 예.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큰 부담입니다. 네.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 저 많이 미워하시다가 요즘 좀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예. 그럼 마음이 아픕니다만은. 이번 주는 더 이상 하태경 방송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? 예. 자, 그런 심정이시라고 합니다. 예,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맞는가, 이런 생각을 하시고, 아마 이 방송. 그래도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. 네, 그 기분 충분히 했고, 다음 주 다시 나오실 겁니다, 아마. 자, 웃는 건 제가 하고 그러면,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, 9명이면 예상했던 숫자보다는 좀 많습니다. 그죠? 저는 한 7명 정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막판에 한 2분 더. 막판에 2분 합류하신 분은 누군가요? 뭐 저희들이랑 인간적으로 좀 친한 분들이 있습니다. 그동안 이야기를 잘 나누고 허심탄회하게. 굉장히 정말 형제같이 같은 정치인이라고.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가겠는가 하는 분들. 예. 그러니까 정치가 인간에 보다 더 우위에 있다. 근데 그건 또 사실 뭐 맞는 이야기긴 하죠. 공적인 게 사적인 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번에 보니까 아무튼 보수가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. 마음은 갈대고 몸은 철새다. 예. 자,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중에서 일단 이 탈당을 사실상 이끈 분이 김무성 전 대표 아닙니까? 그러게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 별명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원래 무대였잖아요. 무성대장. 예. 그래서 무대에서 무쫄로. 무쫄로. 예. 그 별명은 이전부터 있었잖아요.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. 김무성 전 대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뭐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. 뭐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등등등등.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도되기로는 그리고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도된 대로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을 마지막까지 하지 않고 본인은 여기 남아서 역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던 분을 사실은 최종적으로 끌고 나온 분 아닙니까? 실제로 당시에 이제 친박들을 향해 역사의 간신들이라고 정말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죠. 예.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엔 또 뭐 서로 바퀴벌레라고 막 욕하고 있고. 근데 이제 본인이 이 간신배들한테 굴욕을 한 거죠. 대굴욕을 하신 거고. 근데 아무튼 본인은 굉장히 현실적인 합리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신의 고사 있잖아요.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상황이 되면 기어 들어갈 수 있다.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는 들어가더라도 뭐 친박 청산 이런 게 아니라 친박들하고 대타협하는 거죠. 사실 이제 거의 묵결을 이미 하고 왜냐하면 뭐 들어가서도 친박 청산 내가 앞장서겠다 하면 그 안에는 친박들이 김무성 들어오지 마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지금 뭐 친박들 그 대표 되시는 분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. 김무성 대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쫄병급 되는 분이 뭐 이제 뭐라고 사과해야 된다. 이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건 그건데 제 말은 사실상 끌고 나온 당사자고 그리고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조차 마지막까지 끌고 나온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새로 만들어 보자고 막 얘기하다가 이제 거꾸로 제일 먼저 또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. 유승민 자신이 끌고 나온 유승민 의원은 이제 나온 이상 우리가 세기를 가보자 어렵더라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김무성 의원 본인은 적어도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명분상 좋아 너희들은 가라. 하지만 나는
최소한 유승민을 설득할 때까지는 남아야 되겠다. 이 정도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 계속 비난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정치 안 하겠다. 구질구질하다는 거죠. 아, 야, 제목 나왔는데 김무성 구질구질. 안 웃는다면서 웃고 계십니까? 슬프시다면서? 예. 아니, 그 배신감도 있는 거죠. 그런 종류의. 아니, 어려운 일 같이 하자고 하다가 혼자 가버리면 어떡하나. 근데 김무성 대표 정치 스타일이 보면 이 48시간 뭐 그 유명한 법칙도 있고 네. 상황 합리론자입니다.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. 네. 그건 뭐 입증됐어요, 사실. 그렇죠. 이번에. 아주 놀랍게 네.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변하는 주기가 속도가 네. 너무 빨라진다는 거죠.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사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그 대선 당시에. 그랬죠. 예,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여기서 끝이라고. 예. 근데 아마 그 부분도 다 지금 이제 뒤집지 않을까.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홍준표 대표 이후에 한국당에 이제 당권 공백이 생긴다. 자기가 차지하겠다. 뭐 이런 야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. 그런 야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어요? 아니면 들어갈 리가 없죠. 자기가 뭐 거기 가서 뒤에 뭐 쫄병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대표를 또 하고 싶은 거죠.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. 근데 직접 대표도 뭐 최소한 뒤에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조종하는 배우가 될 수 있던.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흔들어 보고 싶다. 나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본인이 다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정치는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갈수록 추해지는 것 같습니다. 추해진다. 무쫄 구질구질 추해진다. 제목 많이 나왔고요. 이거는 어떻습니까? 사실 지난번 탈당 13명 예. 탈당 때는 진보 보수 가릴 거 없이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았어요. 예. 그리고 언론들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. 보수 진보 언론 양쪽 모두 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냐. 명분도 안 되고.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때보다 명분이 더 뭐 나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.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가지고 이제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해서 가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소위 탈당파들이 요구했던 것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. 예.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하나 가지고 될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분들인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언론이 딱 짚어서 이거 명분이 안 되고 지난번 말과 다르지 않냐라고 지적해 줘야 되는데 보수 언론은 지금은 명분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. 그것도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. 과거에도 대통령 탈당 사례가 여럿 있었죠. 예, 뭐 많습니다. OS나 DJ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고. 정권 말 되면 이제 나가라 하니까. 그렇죠.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 뒷북이잖아요. 예. 이미 했어야 되는 탈당인데 예. 이제서야 했고.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한다면. 예, 이미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걸 뭐 탈당 시켰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니지만 예. 그것이 뭐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예. 의미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언론이 그나마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. 그리고 이번에 탈당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서최는 예. 출당을 시켜야 된다. 그렇게 주장하던 분들이죠. 했었죠. 예. 거기서 이제 본인들도 많이 후퇴를 한 거죠. 그래서 모양이 많이 좀 깎이는 지금 그런 방식의 이제 탈당입니다. 그런데 뭐 실제로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죠. 그래서 요즘은 민심은 댓글을 보면 안다. 예. 댓글을 뭐 보면은 뭐 칭찬하는 댓글이 없죠. 칭찬할 거리도 없고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요. 전직 대통령들 뭐 김영삼,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권 말 되면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이 부담이 돼서 탈당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다들 탈당했죠. 현직일 때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 뭐 말기를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일 때 탈당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.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지금은 뭐 탄핵되고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뭐고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
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포기했다는 거죠. 사실상 포기했어요. 실제로 서청원 대표가 뭐 녹취록 깐다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그럼 출당 문제는 정우택 대표가 알아서 하세요. 그건 원내 의총을 해야 되니까. 한번 뺀 거죠. 예, 근데 정우택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 사람들 받기 위해서 우리 당 사람들 내쫓는 건 못한다. 끝난 거예요. 이미 공식 선언했어요.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우택 대표한테 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정우택 대표한테 맡긴 걸 보면 이미 끝난 거고, 그러니까 이제 서청원 대표가 역공을 홍준표 출당시키겠다. 뭐 이렇게 역공을 자신을 좀 얻은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 9명이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홍준표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남아있는데. 남아있습니다. 그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용주 의원이 그랬잖아요. 자료를 홍준표 대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우리 당이 가지고 있다. 저는 본인은 안 가지고 있고 당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. 그걸 뭐 봤다는 식으로 이제 뭐. 그죠. 그럼 당 대표잖아요. 당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걸 공개하느냐 아니냐. 당에 있는 거니까 당에 있으면 안철수 대표가 공개하시라.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권의 적폐, 현실 살아있는 적폐, 홍준표 대표 날릴 수 있죠. 홍준표 대표가 살아있는 적폐로 이제. 이제 뭐 끝장이야 끝장. 그러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게 이 정도면 명분이 되니까 봐주자라고 하는 뉘앙스를 깔고 보도를 하는 거죠. 공격하지 않는 자체가. 이제 거기서 핵심이 홍준표 대표, 홍 대표를 개혁 보수 반열에 올리는 시도인 거죠. 그 박근혜 대표를 출당시키는 게 상당한 개혁이다. 이제 우리 당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. 논란이 있었고, 그러니까 이제 저가 대표적이죠. 뭐 서청원이나 홍준표나 똑같은 썩은 보수다. 홍준표 50보고 서청원 100보다 뭔 큰 차이가 있느냐. 실제로 우리 뭐 의총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. 홍준표 대표한테 탈당파들은 홍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. 탈당파들은. 뭐 한국당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그런다. 그걸 원하겠죠, 홍 대표도.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. 홍 대표를 엄청난 개혁가로 포장을 해야 본인들의 탈당이 합리화되는 것이고. 그건 뭐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연내로 홍 대표가 똑같은 썩은 보수다라는 게 저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. 지금 홍 대표를 흔들기도 쉽진 않아요, 사실은. 그런 뭐 자본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, 뭐 권한 정지 얘기도 나오고 친박 쪽에서. 근데 친박 쪽이 그렇다고 지금 힘을 막 낼 만한 상황도 안 되지 않습니까? 친박도 사실 제스처라고 봐야죠. 저는 서청원 대표가 공개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홍준표 대표도 카드가 있거든요. 한 번 먹은 놈이 계속 먹는다 이 말은 서청원 대표를 향해서 했는데 그 말 나도 깔 거 있다는 거예요.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서로 협박 중이에요. 서로 협박 중인 거죠. 그래서 제3자가 나와서.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다면 국민의당이 공개해서 이 판을 정리해 줄 수 있다. 근데 보통 이렇게 녹취록 공방에서 제3자가 녹취록을 까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. 싸움 구경 즐겁게 하고 최대한 서로 박치기 하라고 내버려두지. 근데 어쨌든 이용주 의원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져야죠. 사실 뭐 국감장에서 했던 이야기 일부러 국감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. 그걸 노리고. 그렇겠죠. 보도될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. 그리고 보도될 가능성이 100%니까요. 그때 얘기하면.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절 보는 게 씩 웃고 가더라고요. 내가 죽과 그런 얘기는 안 해요? 엘리베이터 여러 분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보진 않았는데. 씩 웃으자 물어보시지 마세요. 아니 뭐 나한테는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? 있어도 없다고 하겠죠. 거꾸로 이게 유승민 의원의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시각도 없는 건 아닙니다. 물론 기회가 그 됩니다. 기회가 오래 버텨야 올 거라고들 얘기하죠. 기회가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하나는 이제 유승민 대표한테 간곡하게 욕을 했는데 당 대표를 나한테 달라. 제 말 좀 들으라고. 첫 번째는 한국당과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. 이번 이제 보수 탈당파 숫자를 더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. 왜냐 어떻게 하면
차별화가 확실히 됐으면 예.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갔고 예. 근데 차별화가 안 되고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당이나 뭐 바른정당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. 맨날 거의 비슷해요, 사실.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대표가 됐으면 확실히 차별화가 됐다. 예. 근데 그래서 유승민 대표한테 스타일을 바꿔라. 점잖은 정치하면 안 된다. 예. 핫한 정치해라. 이게 하나고 예. 두 그거 번째는 못 바꾸겠으면 날 다 이거 아닙니까? 그 뒤에 행간의 이야기는. 유승민 뭐 선배는 저한테 뭐 하태경이 대표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. 근데 하지만 뭐 넌 안 돼. 저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지금 유승민 스타일로 한번 승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리 노회찬 정의당 선배를 강사로 한번 모실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이 비교섭 단체 노하우 애환. 네. 투지 네, 투지. 그 정말 웃기면서도 신문지 깔고 들어눕는 예. 그런 만용 많이. 이런 게 왜 필요하냐? 만용이 아니라 뭐랄까요? 재치 아닙니까? 재치. 예. 그리고 연출력. 예. 또 제가 볼 때는 좀 웃겼는데 네.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끼리 보는 평가랑 예. 이게 참 어려운 게 국민들 시선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캐치하는 사람. 예.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그걸 잘해요. 홍준표 대표가 그걸 잘하니까 지금 그러니까요. 그 아무 유일한 새도 장점이에요. 유일한 장점. 유일한 사실 우리가 적장이지만 예. 홍준표 대표의 장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배워야 대중 됩니다. 눈높이에서 이해가 가도록 자기 그렇죠. 주장하는 건 능력이 탁월하죠. 예. 바퀴벌레라고 어떻게 딱 규정을 하고 예. 본인도 같은 과인데 홍준표 대표가 대중 눈높이 맞추는 거 아주 잘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도 모시고 노회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중 눈높이에서 딱딱 귀에 꽂히게.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체질 개선해야 됩니다. 예. 하태경만 나와서 떠들면 안 되고 다 요즘 노회찬, 하태경처럼 바뀌어야 됩니다. 저는 사실 정의당 스타일이죠. 바른정당에 있지만 탈당 선언입니까 이거? 정의당과 교섭단체는 쉽지 않습니다만 예. 아무튼 그 투지를 배워야 됩니다.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. 그거 저시하다고 봅니다. 예. 이정미 대표가 안 그래도 2부에 나오셨다 갔는데 비교섭 단체는 유령 취급을 갖는다.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들 것이다. 와서 강의 좀 받으라. 그 얘기 안 그래도 하긴 했습니다. 예. 우리는 매일 정릉원 가야죠. 이제 기자분들이 왔는데 예. 이제는 우리가 기자분들 찾아가면 돼요. 맞습니다. 예. 그런 자세의 변화가 있으면 바른정당 회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.